AI를 활용한 10천간 통변체계 구축 연구를 발표하는 덕흠학당의 몇 안 되는 날씬이 호계 조창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메일을 대신 써주고 혹은 지금 저처럼 막 심박수가 올라가 있는데 떨릴 때 이런 질병에 대해서, 지금은 질병은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상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글로 표현했을 때 그림으로 그려주고, 혹은 뭐 영화 대본도 쓸 수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4대째 명리를 하는 집안에 한 장자가 있는데요. 그 청년이 지나가고 있다가 자기 제자 둘을 붙들고 너 내일 발표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요 정도의 얘기를 입력했는데 진짜 영화처럼 대본을 작성해주는 어떤 존재,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죠? 서론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주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할 때 통변을 하면서 단순히 병화가 많은 사주다, 뭐 편관이 왕한 사주다, 혹은 내년이 합충운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요. 근데 저희한테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쉽게 풀이해서 답변을 해주면 정말 좋은데, 그런 짤막한 내담자의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입력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확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인공지능 GPT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좀 더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 인간의 뉴런, 신경체계를 전산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인공지능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 내 사주가 궁금하다라는 궁금증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볼지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네이버에서 탁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으로 분류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생각했고 채널까지 네이버라고 정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신경체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는 것이 GPT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진짜 많이 공부했거든요. 가령 잔치국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잔치국수, 요리죠. 그럼 제 머릿속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두 인물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백종원 선생님이세요. 생각만 해도 따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데 저만 잘 아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가장 손쉽게 어머니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잔치국수 만드는 법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전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근약한 식신격이시기 때문에 잔치국수 만드는 법을 물어봤지만 아들 걱정으로 40분을 통화하세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뭐 장도 봐야 될 것 같고 장을 보러 갔는데 호박을 사라고 했는데 동그란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분간을 못해서 막 통화를 하고 면은 얼마나 넣고 얼마나 오래 삶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잔치국수를 만들었을 때 그 맛은 정말 상상 이하일 것이에요. 반면에 한 번쯤은 다 체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 백종원 선생님한테 잔치국수 만드는 법을 물어보신다면, 물론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뭐 냄비에다가 종이컵으로 물 4컵 붓고 끓이는데 뭐 국그릇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찬물을 부으래요. 그리고 옆에 두래요.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막 끓고 있을 때 부으래요. 부었어. 그리고 면이 한 7분 이제 빼래요. 그대로 따라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했고 그냥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저희 어머니는 요리는 좀 하세요. 그래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백종원 선생님은 맛있잖아요. 장사도 직접 하시고. 이처럼 엄마와 같은 즉각성, 친숙함,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죠. 40분만 견디면.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갖춰서 우리에게 특정한 것을 제공해주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는 큰 장벽이 아직 하나 있습니다.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잔치국수 그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GPT한테도 1989년 9월 6일 12시 반 사주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행이죠. 만약에 그게 제 마음에 들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다 밥줄 끊기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잔치국수 만드는 법이나 파스타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우리는 이 GPT를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명리학 체계를 GPT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체계를 구축해서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서 직접 GPT에까지 넣어서 구현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거북이 등껍질 많이 보셨죠? 최초의 십천가는요, 이 고대 시대에 점을 거북이 등껍질로 치렀을 때 이 점이 첫 번째 날에 한 건지 뭐 한 6개월 뒤에 한 건지 그런 순서, 계절, 날짜, 때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사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널리 이롭게 쓰이기 위하여 음양과 오행이라는 우리도 모두 잘 아는 그런 명리 체계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리 체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앞에 계신 원로분들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의 어떤 체계로 발전을 하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창광, 명리를 기반으로 이것을 GPT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물 한 번만 더 마실게요.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질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는 추상적 의미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은 구체적 의미의 단어로 취합을 했고요. 질은 그 추상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를 연결해주는 촉매제, 중간 매개체, 단계로 분류해서 이렇게 언어를 체계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기질형으로서의 큰 틀에서
얘를 일단 기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념, 가치관, 예술이라고 워딩을 정했고요. 그를 통해서 양으로 수화로 분류하여 음양이죠. 이쪽은 양으로 양은 토론, 관계, 경향, 집단, 지성, 유행이라고 분류를 했고, 거기에 오행적 개념으로 성장, 무성한 빠르는 병화로, 임수는 전수, 전달, 발전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단어의 분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GPT에 넣어보도록 하죠. 먼저 인물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A 양이 있고요. 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자겠죠. 그리고 나이는 24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직업은 작가 수련생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임의로 했어요. 제가 사주가 없어가지고 천간에 병화랑 신금이랑 개수가 있고 무기토가 없음을 가정하여 아까 말했던 그 키워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신운을 2024년을 용신운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문장을 했는데요. 인물 A는 2024년에 자신이 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아시죠? 이거 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이 용신이라는 거. 다음 인물 A의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물 A가 가져야 할 목표와 구체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인물 A는 여자고 나이는 24세다. 특징, 검증된 가치 있음 뭐 이렇게 해서 오행에 대한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논문 9페이지에 있으니까 참 안 보이시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미 검증된 가치와 체계적인 계획 구성 능력이 다. 반면 그녀의 가장 큰 단점은 환경 변화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행의 풀이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환경 변화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게 용신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 우리의 오행에 대한 이 가상의 여성의 특징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녀는 시장 트렌드와 산업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무기토가 없으니까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라고 단점인 무기토가 없음에 대한 극복의 방안을 장점을 활용한 방식으로 GPT가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대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요. SN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세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헬로봇이나 사주의 신 같은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하라는 얘기겠죠. 물론 그 어울리는 시장에 말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주 명리 이론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주 하는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해서 그것을 답변할 때는 그 내담자와 우리 상담사 간의 언어, 단어의 장벽, 지식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AI 전문가가 와서 내가 정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시죠? 라고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는 그냥 사주를 보고 이것을 언어 체계화해서 내년에 이 사람이 간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선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해서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어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100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명리학이 좀 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조차현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발표해주신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내용을 누군가한테 배워가지고 아셔서 발표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렇게 바닥부터 해서 하신 건지. 이 질문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는 주식회사 한길로다 소속이고요. 더크막당에서 1년 남짓 공부한 학생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되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 대본을 썼을 때 그게 진짜 현실이 된 그런 학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한 게 없다는 말을 완곡히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또 있으실까요? 우선 수고하셨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사주 상담을 저렇게 AI로 다 하게 되면 네. 앞으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물론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 사주 시장은 더 커지면서 어차피 사람의 감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또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물론 수익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상담하는 사람은 다 다른데 프로그램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앞으로 정보통신 시대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AI로 계속 그 발전시키는 거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프로그램화 돼 있는데 내가 뭐 사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AI가 어떤 통변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일단 없어요. 직접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주풀이 해줘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실현을 시키려면요. 기존의 뭐 요리법이나 커먼 센스적인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를 그 오픈 AI 현재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뭐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 게이츠가 합작으로 투자해서 만든 그 오픈 AI에서 지금의 GPT를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의 분야에 1000명의 전문가가 마스킹 작업이라는 것을 약 2년 동안 한 걸로 제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한국 명리사 협회가 1000명이 단체로 미국 LA에 끌려가서 서버실에서 2년 동안 갈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또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장 구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배운 거는 창광 선생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용의신 감명법이 제가 그냥 제일 잘 아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텍스트로 입력을 했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그게 전부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자동차가 발명이 됐을 때 사실 지금 차 하면 그 독삼사라고 해서 BMW, 폭스바겐, 뭐 벤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맞나요? 아우디. 예. 네. 요 3사가 독삼사가 우리들 인식에는 되게 많은데 차는 영국이 제일 먼저 발명했어요. 근데 제도적인 압박에 의해서 거기는 마차 위주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가 발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하다고 마차보다 100m 앞에 사람이 깃발 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미리 피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술 발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저는 이걸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교수님. 네.
발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글이라. 아, 네, 선생님. 제 엊그제 그 네이버에서 말한 크로바엑스 네. GPT가 말했죠. 네. 저 호기심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서 한번 해봤어요. 아, 예. 사주팔자에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네. 대답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 안 해봤으면 모르겠죠. 예, 예.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그럼 그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서 충격받았나? 그건 아니고요. 네. 너무 내용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까 말한 대로 그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서 조합을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픈시켜서 입력을 하고 이거 빨리 필요하겠구나. 좀 제가 바라던 답은 그 내용을 어디에서 출처를 가져왔나 크로바엑스를 보니까 한 두 군데에서 가져왔는데 네. 물론 뭐 정명론 얘기하고 뭐 그걸 해서 한 것도 있고 근데 엉뚱한 답이 엉뚱하다고까지는 안 해도 아주 부족한 답이 나와서 아직 멀었구나. 우리나라 네이버 뭐든 GPT라고 해도 특히 명리학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현재 세대를 하시는 분들 물론 유튜브 강의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런 거 우리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입력 많이 해주셔서 좋은 내용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